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석 이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다 끝난 금요일이 됐네요.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전 세계 시장과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나라가 보여줬죠. 잘 버티는 한 주였습니다. 자, 거기에는 현호석 장관이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를 시장에 부각시켰죠. 그것이 시장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어저께 4시에 뭔가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추경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죠. 다만 경기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경기부양책을 준비해서 4월 달에 중에 준비를 하겠다. 추경을 예산을 준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의지를 반영했다라는 거죠. 사실 수장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경기부양책 하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었는데 준비를 해서 4월 중에 한다는 것은 오히려 주식 투자가들의 상당히 기대치를 높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에서 4월 3일과 4일에 금통위가 있죠.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그때 구로다가 첫 주제입니다. 구로다 입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알고 먼저 선수 칠 수는 없죠. 결과를 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본다면 어저께의 결정은 정말 잘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유로존 대체적으로 다 상승했죠. 미국만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미국의 강세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저께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죠. 1만 6천 건이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어저께 연준 의원들의 대부분이 지금 양적 완화를 지지한다. 양적 완화의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받쳐주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그 마크 파워처럼 비관론자는 지금 주식시장이 거품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금도 안전자산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약간 흔들어 놓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미국장에서 제레미 시겔 교수라 해서 와튼스쿨 교수가 FED,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에서 향후 출구 전략으로 지준율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지급준비율을 인상해서 시장에 풀어진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법. 지금 예금이 10조 6천억 달러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지준율을 15%를 대입을 하게 되면 시장에 풀린 돈, 지난번에 FED가 약 3조 달러저를 시장에 풀어줬었는데 그거를 거의 다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돈을 풀어주고 채권을 사서 사실 양적 완화하면 채권을 다시 팔아야 되는데 채권을 팔기에는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지준율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연준에 채권은 그대로 남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다 금리 인상이 또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준율 하나하고 유동성 회수까지는 좋지만 그 다음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구 전략에 대한 묘안이 하나씩 나오는 것이 미국의 현재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사실 지금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밀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펀드라든가 ETF에 3월 달 한 달 동안 들어온 돈이 195억 달러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어도 50억 달러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지만 어쨌든 195억 달러가 미국에만 몰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는 돈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유로존의 문제가 유로존의 자금도 역시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짐 로저스가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는 파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다면 미국 자체장으로 봤을 때는 상승을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저께 유로존에서 키프로스가 은행을 열었죠. 근데 큰 혼란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시장에서는 호재로 또 작용하면서 주가를 방어해줬죠. 사실 유로존은 이탈리아가 연정에 실패하면서 전국 불안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상당히 악재로 작용해야 되지만 악재로 전혀 작용하지 않는 모습이죠.
결국에는 유로존도 시장에 웬만한 문제는 덮고 가려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악재가 나오고 있지만 유럽장이나 미국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주가의 상승 쪽에 무게가 더 실려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겠죠. 항상 주가가 상승할 때는 악재는 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락장일 때 악재가 굉장히 힘이 세죠. 상승장일 때 오히려 조금만 호재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얘기를 해본다면 이제 일본 얘기가 참 빠질 수가 없죠. 지금 일본에서 BOJ 총재가 자신했죠. 일본 경제 약세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IMF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못 봤는데 일본의 경제 GDP 성장률을 3.2%로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 그러면 미국도 2%대고 우리나라도 지금 2.3%를 제시하고 있는데 일본이 3.2%가 제시되면 이건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결국 그 양적 완화, 경기 부양책이 성공으로 가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확신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건 상당히 쇼킹한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금리나 이런 것이 한 정부의 경기를 두고 실험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도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일본도 경기 부양책으로 살아나고 있다면 우리나라도 과감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현호석 장관도 거기에 포인트를 맞췄다 그러면 국내도 이제 하락할 요인보다는 상승할 요인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역시 다우는 상승을 했죠. 지난번 우려했던 대거래량이 하나가 있어서 다음에 거래량이 좀 나와주길 바라는데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이 정도 거래량이 추례하면서 올라간다면 이 물량을 희석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거래량 터지고 난 다음에 방향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영국 차트 보시면 지금 이 중요한 자리에서 꺾이지 않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늘 정도의 영국에서 새로운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로존에서는 사실 독일 차트가 가장 좋죠. 그렇지만 프랑스 차트, 안 좋은 나라를 봐야 되죠. 안 좋은 나라 본다면 역시 똑같은 영국과 그림은 약간 다르지만 방향성은 똑같이 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시장의 방향성을 약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장이죠. 국내장은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당히 중요한데요. 국내장은 수급이 기관들 쪽에서 방향을 잡아줬죠. 기관화 장세가 상당히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내장의 흐름에서 기관이 2030까지 올라올 때 물량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꼬꾸라져가지고 1940대까지 밀렸죠. 근데 이번에는 2000이 다가오는데 기관이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이번에 2032를 돌파할 의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본다 그러면 맞을 거다. 그렇다면 결국 기관화 장세가 시장을 이끌어주고 거기에 외국인의 기환 가능성 열어두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